네, 안녕하세요. 학습과학 전문가 김성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수학학원이 우리 아이를 수포자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무엇인지 하나 둘씩 살펴보면서 수학 공부 절대 불변의 원칙 또한 하나 둘씩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 중에서 기존 수학 교실의 한계 첫 번째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 프로그램 혹은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피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학원 열심히 다니고 숙제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조차도,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들조차도 자칫 수퍼즈로 빠질 수 있는 혹은 잘못된 수학 공부로 접어들 수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이들이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도 성실하게 잘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원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이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바로 기존 수학교실의 한계, 그 첫 번째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숙제는 하지만 바로 이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부입니다. 숙제는 사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주는 것이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개념 설명도 해주고 오늘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을 아이들이 한두 문제씩 혹은 여러 문제씩 예제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수학학원은 이와 같은 수업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따라서 학원에서 개념 수업도 들었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실제 예제들을 풀어보면서 자기의 것으로 익혀나가는 시간을 분명히 가졌어요. 그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즉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보통 숙제를 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따라서 아이들은 숙제를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잘 못했었던 부분들 혹은 연습이 더 필요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하나둘씩 익혀나가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의 책상에서는 숙제는 하지만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공부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공부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둘씩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 또한 우리는 공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동안에 그 공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냐? 바로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적인 학습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기존 수학 교실의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부터 자녀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커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커가기도 합니다. 크게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커가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룰 베이스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진다거나 다른 하나는 러닝 베이스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룰 베이스는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들이 엄마 혹은 가족으로부터 이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마 라고 한다거나, 혹은 아이들이 어머님 입장에서 어떤 이쁜 짓을 했을 때 그것들을 칭찬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규칙들을 잘 지켜내기만 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사랑받으면서 원하는 것들을 다 하나둘씩 갖게 될 거야. 이런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대체적으로는 러닝 베이스로 자라게 될 겁니다. 아이가 어떤 것을 배우거나 배우지 않거나 했을 때 실제로 그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어떤 지적 성장을 도모하는 이런 방향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게 지금 1시간 동안 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나는 내용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포커스가 1시간 동안 내가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할 겁니다. 이 친구가 지금 이 과제 혹은 공부를 하는 목적 자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학습 동기로 본다면 규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아이에게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면서 아이가 오늘 정해져 있는 내용들 혹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것으로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 배움의 즐거움에 아이가 포커스를 두게, 즉 동기를 갖게 해준다면 이런 아이들은 러닝 베이스로 자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렇게 룰 베이스로 자란 아이들과 러닝 베이스로 자란 아이들, 이 두 가지 그룹으로 아이들을 크게 구분이 가능할 텐데요. 룰 베이스로 자란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이런 모습들로 관찰이 가능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가 러닝 베이스인지 혹은 룰 베이스인지를 관찰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학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수학하는 데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마다 프린트를 쭉 나눠줬어요. 어떤 아이들은 먼저 풀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 늦게 풀겠죠. 그러면 먼저 푼 아이들이 문제를 다 풀고 대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이 프린트 다 풀었는데 그 다음에 뭐 해요? 라고 물어봐요. 이 친구는 지금 내가 해야 될 하나의 룰을 맞췄으니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지 네가 좀 설명해 줘봐. 이런 맥락에서 지금 공부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룰 베이스로 자라는 아이들이 보이는 태도 정도가 될 겁니다. 반면에 러닝 베이스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를 다 풀어요. 다 풀면 선생님, 저 이거 다 풀었는데 숙제 미리 하고 있어도 돼요? 선생님, 저 이거 다 했는데 다른 거 먼저 더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즉 공부의 중심에 자기가 있고 이 공부를 왜 하는지 전후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내 전반적인 공부의 흐름 속에 지금 프린트를 풀고 있는 건 요 가운데 한 토막인 거예요. 이걸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남은 시간들을 활용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은지를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러닝 베이스로 자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룰 베이스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느냐 그 방법론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나둘씩 완성해 나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아이들이 숙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숙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숙제를 다 해가서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너 오늘도 숙제 안 했다며 이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듣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만 하면 되지 이 숙제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부라고 하는 건 자기 공부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가 더 기분이 좋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을 보고 아이가 기뻐하는 걸 보니 나도 기쁘다. 아이가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니 나도 기쁘다. 이런 맥락에서 기뻐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아이보다도 엄마가 10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다 맞췄다고 왜 더 기뻐해야 됩니까? 어머니가 그런 기뻐하는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우리 아이들은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규칙을 지킨다거나 혹은 시험 문제를 좀 맞춰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자기 주도 학습 또는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성적을 오르게 하는 자기 조절 학습조차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문제집은 그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낚시를 하거나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를 잡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부라고 한다면 물고기를 잡아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게 목적일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질 겁니다. 그물을 싹 건져 올리면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겠죠. 배 안에 어디 수조에다가 잘 실어 둔 다음에 항구로 돌아와서 시장에 내다 파는 이런 행위가 있어야 애초에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었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문제집을 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집을 푼다라는 것은 그물과 같아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싹 걸러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을 풀고 나면은 여기 딱 뭐가 걸려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집을 푼다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모르는 것을 건져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관점에서 이 공부라는 것을 정의를 한다면 드디어 공부할 내용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즉 문제집을 푼다라는 건 공부할 재료를 준비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공부는 언제 시작이에요?
문제집을 풀고 난 다음에 모르는 것을 찾았으면 이젠 그런 것들을 내가 다음에 풀 수 있게끔, 다음에 이 문제를 잘 맞출 수 있게끔 수학 공부 시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문제집을 풀고 채점을 하거나 혹은 채점을 학원에서 해준다면 문제집을 다 풀고 책을 딱 덮고 숙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숙제는 했지만 공부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수학 공부 절대 불변의 원칙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공부는 채점 후 시작되는 거예요. 채점 후 수학 공부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능동적인 아이가 되려면 숙제로 마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숙제를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그로 인해서 나의 수학 실력이 조금씩 높아지길 바란다면,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를 바란다면 채점을 마친 다음에 드디어 수학 공부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해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런 이야기들은 어머님이 아이에게 직접 해주시면 가정 불화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아이들이 다시 한번 보도록 권해주는 게 화목해지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수학 공부 절대 불변의 법칙 하나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학학원이 우리 아이를 수포자로 만드는 방법 3가지 방법 중에서 2가지 방법과 수학 공부 절대 불변의 원칙 2번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